교과서로 갑니다. 119쪽입니다. 단원의 길잡이, 소단원 열기는 생략하고 바로 119쪽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 탐구 1번. 다음은 모두 두 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각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 쓰고 서술어의 특성을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강아지가 달린다. 나, 시냇물이 깨끗하다. 다는 내일이 토요일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주어와 서술어로 나누어 보고 서술어의 특성 연결해 보라고 하는데 같은 경우 주어는 강아지가, 서술어는 달린다. 그리고 서술어의 특징은 어찌하다와 같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사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찌하다는. 그렇다면 나, 시냇물이가 주어, 깨끗하다가 서술어. 니은에 무엇이다와 같이 대상을 지정함. 깨끗하다는 대상을 지정한 형태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으시죠? 어떠하다와 같이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깨끗하다는 디귿에 해당하는 말, 형용사라는 거 알 수 있으시고요. 내일이가 주어. 토요일이다가 서술어, 그리고 토요일이다는 무엇이다처럼 대상을 지정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쓰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119쪽 아래 정리된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말 문장의 기본 구조는 서술어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누가 무엇이 주어 더하기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꼴이 오는데요. 어찌하다는 대개 동사가 결합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떠하다는 형용사, 상태나 성질, 무엇이다는 대상을 지정함. 그래서 체언 더하기 이다의 결합 형태인데요. 누가 무엇이가 주어이고 어찌하다, 어떠하다, 서술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서술어와 같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120쪽 확인합니다. 우리가 문장 성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활동을 하며 문장의 주성분에 관해 알아봅시다 라고 그랬는데요. 다음 각 문장의 주어에는 주어, 서술어에는 서술어라고 써봅시다. 주어도 서술어도 아닌 부분은 이렇게 별표처럼 표시를 해보라고 하였는데 확인합니다. 선호가 주어고요. 숙제를 주어도 서술어도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목적어입니다. 끝냈다. 서술어입니다. 나는 소미가 주어. 회장이 뭘까요? 이거 주어도 서술어도 아닙니다. 되었다. 서술어인데요. 되었다 앞에 회장이는 보어입니다. 진우는 주어고요. 막내가 아니다. 아니다 서술어이고 아니다 앞에 막내가는 보어입니다. 2번 가에서 다에서 별 표시를 한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알맞게 연결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가에서 별표한 숙제를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함, 서술어 동작의 대상이 됨. 당연히 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에서 별 표시를 한 부분. 지금 누가 무엇이 되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고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인데요. 나는 되다 앞에 왔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나오게 했고요. 다에서 별 표시한 진우는 막내가 아니다. 아니다 앞에 무엇이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엇이 아니다와 같은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함.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함. 보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시죠?
3번입니다. 가에서 다에서 각 어절을 차례로 하나씩 생략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각 문장이 온전한지 말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가에 선호가 숙제를 끝냈다. 선호가를 생략한다면 숙제를 끝냈다. 누가 끝냈는지 불완전하고요. 선호가 숙제를 생략하고 선호가 끝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선호가 숙제를 그것도 불완전합니다. 나의 경우에 소미가 회장이 되었다 해서 소미가를 생략해서 회장이 되었다. 누가가 드러나지 않아서 불명확하고 소미가 되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소미가 회장이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진우는 막내가 아니다. 같은 경우도 진우를 생략해서 막내가 아니다. 불완전하고요. 진우는 아니다. 이것도 불완전하고 진우는 막내가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각 문장에서 어떤 어절을 생략해도 그 문장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인데요. 이것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고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21쪽 지금 정리된 부분 확인하는데요. 약간 선생님이 추가한 부분 있습니다. 문장에서 동작,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인데 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누가, 무엇이를 선생님이 추가한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밥을 먹는다. 하늘이 맑다. 아기가 하늘이 주어이고요.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합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선생님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가 꽃다발을 샀다. 달이 밝다. 수호가 학생이다. 수지가 노래를 부른다. 라고 한다면 샀다, 밝다, 학생이다, 부른다. 서술어입니다. 수지가 노래를 부른다. 추가한 예문이고요. 목적어입니다.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인데요. 흔히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선생님이 추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미가 과일을 샀다. 철규는 현지를 기다렸다. 과일을, 현지를 목적어입니다. 보어란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뜻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인데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 가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추가한 문장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예를 들자면 물이 얼음이 되었다. 또는 동생은 유치원생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물이 동생은 주어이고요. 되었다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얼음이와 유치원생이는 보어입니다. 탐구 세 번째 확인합니다. 다음 활동을 하며 문장의 부속 성분에 관해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1번 다음 각 문장에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보기와 같이 표시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보기 먼저 확인합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다. 붉은이란 말이 노을을 꾸며줍니다. 또 오빠가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 그럼 열심히라는 말이 한다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붉은과 열심히는 꾸며주는 말이고 노을과 한다는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붉은은 노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에 해당하고 열심히는 한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가 한번 봅니다. 찬미가 새 모자를 썼다. 여러분 먼저 표시하는데 새가 모자를 수식합니다. 관형어이고요. 나는 개미가 먹이를 부지런히 나른다.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먼저 표시하는데 부지런히가 나른다를 수식합니다. 부지런히가 부사어이고요. 다는 범수가 모든 유리창을 깨끗이 닦았다. 모든이 유리창을 수식하는데 관형어이고 깨끗이가 닦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122쪽으로 넘기시면 2번
이래서 찾은 꾸며주는 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봅시다. 체언을 꾸며주는 말과 용언을 꾸며주는 말로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모자, 유리창이 명사이기 때문에 체언을 꾸며주는 말, 새와 모든. 그리고 나른다, 닦았다, 두 개 다 동사입니다. 용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언을 수식하는 말 부지런히, 깨끗이.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새, 모든은 관형어이고 용언을 꾸며주는 부지런히와 깨끗이는 부사어입니다. 122쪽입니다. 3번. 이래서 찾은 꾸며주는 말을 생략해도 가에서 다의 문장이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꾸며주는 말 우리가 한번 생략하고 나서 문장을 읽는다면 찬미가 모자를 썼다. 개미가 먹이를 나른다. 범수가 유리창을 닦았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의 문장과 꾸며주는 말을 생략한 문장을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만약에 생략해서 찬미가 모자를 썼다라는 것보다 찬미가 새 모자를 썼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더 구체적이다 또는 자세하다 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하나만 적으셔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쓴다면 구체적이다가 나을 것 같습니다. 문장의 부속성분 정리한 내용 확인합니다. 주성분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인데요. 부속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인데요.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라고 하였고요. 관형어의 예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할머니께서 옛 친구를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독서의 그리고 옛 이런 말들이 관형어입니다. 부사어의 의미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인데요.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꾸민다는 말 대신에 수식한다라는 말 가능하고요. 장미꽃이 참 예쁘다. 현수가 아주 헌 책을 발견하였다. 시간이 매우 빨리 흐른다. 과연 그는 훌륭한 예술가로구나. 참, 아주, 매우, 과연 모두 부사어인데요. 참은 예쁘다라는 형용사, 용언을 수식한 것이고 아주는 헌이라는 관형사니까 관형어를 수식한 것이고 매우 빨리, 매우는 빨리라는 부사어를 수식했고요.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 예로 보여준 것입니다. 123쪽입니다. 탐구 4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문장의 독립성분에 관해 알아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가 한번 확인합니다. 경씨가 저 강아지 정말 귀엽다. 경씨가 그리고 우와 밖에 눈이 펑펑 내리네. 우와 내 아기가 우유를 먹었어요. 네 이런 말들 가에서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해도 문장이 온전한가요? 저 강아지 정말 귀엽다. 밖에 눈이 펑펑 내리네. 아기가 우유를 먹었어요. 온전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해도 문장은 온전하다. 두 번째, 가에서 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나요? 아니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씨가 우와, 네, 독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가에서 다의 밑줄 친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지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연결을 같이 해보는데요. 경씨가 우와, 네. 기억은 응답, 네는 부름, 디귿은 감탄. 그럼 경씨가 당연히 부름이고요. 우와 그러면 감탄, 네 그러면 응답. 이런 말들이 독립어라는 것입니다.
123쪽에 정리한 내용 확인합니다. 문장의 독립성분.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부름,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어가 이에 속하는데요. 독립어란 다른 성분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고 부름, 감탄, 응답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영아, 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구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있어. 지영아, 부름, 세상에, 감탄, 응답 이런 말들이 독립어입니다. 참고로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데 일정한 구실을 하는 요소인데요. 주어는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로 주격조사에 이와 가가 있습니다. 서술어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인데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목적어는 무엇을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로 목적격조사 을과 르이 있고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복격조사 이가는 주격조사 모양이 동일합니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로 주로 어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관형격 조사 의가 있고요.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데 간혹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격 조사는 무지 많습니다. 로, 에게, 에서 그 외에도 많습니다. 독립어는 부름, 감탄, 응답을 나타내는데 혹격 조사 아, 야가 붙을 때 독립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주성분이라고 하고 관형어, 부사어를 부속성분이라고 하고 독립어를 독립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장 성분은 총 7가지입니다. 형성평가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살짝 옆에 적어두시고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문장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문장에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부속 성분 중에서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뭘까요? 네 번째,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을 모두 쓰세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뭘까요? 여섯 번째, 문장에서 부름, 감탄, 응답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은 뭘까요? 일곱 번째,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모두 쓰시오. 여덟 번째, 주로 용언을 꾸며주며 때로는 관형어나 부사어 문장 성분을,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것은 뭘까요? 문장 성분을 쓰시고요. 뜻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으로 되다 아니다 앞에서 조사 이가가 붙어서 나타나는 문장 성분은 마지막입니다.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은 무엇일까요? 다 쓰셨습니까? 정답 공개합니다. 1번 주성분, 2번 목적어, 3번 관형어, 4번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5번째 서술어, 6번째 독립어, 7번째 관형어 부사어, 8번째 부사어, 9번째 보어, 10번째 주어입니다. 몇 개 맞았는지 자기 거 한번 10분에 얼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